네, 2월 8일 오늘의 종목 정리입니다. 코스피 2746포인트로 0.0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원래 상승 출발했다가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2시 정도에 급격하게 밀리면서 음봉 전환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간신히 턱걸이 하면서 이제 양전환하고서 끝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매수가 몰리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줬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종목은 좀 많이 내렸어요. 오늘 300개 정도 오르고 500개가 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많이 내렸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랑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규모가 이제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네에 대형 마트가 하나 있는데 이마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마트가 장사가 잘 돼야 그 동네에 있는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겠죠. 이제 이마트에 이제 장 보러 왔다가, 아, 배고프니까 옆에서 이제 냉면이나 하나 먹고 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근처 식당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마트가 장사가 잘 돼야겠죠.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식당에 테이블이 한 5개밖에 없는데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왔다가 거꾸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그 반대의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걸 확인하실 때는 그 이제 테이블 5개짜리 식당에 이제 손님이 얼마나 많냐 이걸 보기보다는 이마트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걸 체크하는 것이 이제 우선적이겠죠. 오늘 업종별 시세로는 이제 해운사 쪽이 먼저 좀 들어왔는데 뭐 테마로 보는 것은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정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순매수는 에너지 솔루션으로 쏠려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그동안도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좀 이런 게 있어요. 증시를 짓누르는 실적, 이제 상장사 실적이 80%가 대부분이 전망치를 좀 밑돈다. 이제 그게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다.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공장이 좀 멈추면서 생긴 현상도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멈추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완성차 그 제조 이제 완성차 제조가 그만큼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반도체도 지금 이제 가격이 좀 흔들리면서 일단 4분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완성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가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것은 이제 어닝 쇼크 예상치가 이제 좀 더 많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좀 적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4분기 좀 부진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런 예상치가 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리포트를 좀 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리포트가 공통적인 내용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4분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22년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요런 상황이랄까. 작년에 코로나 V자 급락했다가 급등했었던 그런 시기와 지금 이제 기업 실적치가 조금 비슷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4분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종목들이 오히려 22년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또 항상 이제 위기는 기회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장중에 투자자별 잠정치로 봤을 때는 뭐 LNF나 뭐 J컨텐츠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었었는데 장 후반에는 최종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또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오늘 기관계에서는 에너지 솔루션 쪽에 매수세가 결국에는 이게 지금 10억, 100억이니까 890억대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연기금만 270억대 매수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융투자 여전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은 누가 뭐를 사주느냐, 누가 뭐를 파느냐를 보기보다는 지금 관전 포인트는 에너지 솔루션을 대체 언제까지 살 거냐, 요 부분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모니터링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세가 언제쯤 좀 꺾일까?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도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세가 잠깐 멈추면서 이제 가격에서는 57만 원 부근에서 이제 한번 밀렸었는데 다시 또 장마판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54만 원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 대체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는 52만 원을 제시를 했었죠. 52만 원을 지지를 하면 좀 뒀다가 내일 이제 55만 원 넘어가게 되면 54만 원으로 스탑을 올려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또 공교롭게 54만 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현재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52만 원에 스탑을 잡으시는 게 맞고 만약에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안 들고 있다. 그러면 55만 원을 넘어갔을 때 다시 산다든가 아니면 지금 50 이제 내일 55만 원, 56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4만 원까지 다시 스탑을 잡아 놓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52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여전히 그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계속 지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잠정치로 보기보다는 오늘 마무리됐었던 것으로 좀 더 추적을 해보면 어, 연속 매수 볼 거 없고 오늘 거만 보죠. 예, 오늘 일단 뭐 1등은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 그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산 것이 물론 뭐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레버리지를 기관 쪽 뭐 정확하게는 금융투자인데요. 매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어요. 530억, 700억, 600억, 370억. 그러니까 종목을 좀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수가 그냥 반등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 아직 안 나왔으니 기술적 반등을 당분간은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위로 베팅하겠다. 이제 거기에다가 매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 어, 전체적인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현대차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현대차를 매수하고, 매수를 나눠서 잔뜩 해놨는데,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이것저것 다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갈 것 같아서 이 종목 하나로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레버리지가 빠를 수가 있죠. 근데 이 에너지 솔루션과 레버리지가 둘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니까 그렇다면은 시총 2위 종목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니 결국에는 내가 다른 종목을 사진 않을 거고 에너지 솔루션을 살 거니까 지수가 오르겠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야지. 그렇게 같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이 분위기가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비유를 마트와 식당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마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그 막 장을 연락해 보느라고 거기 뭐 분식점에서 그냥 그 잔치국수 하나 먹고서 그냥 장 보느라고 바쁜가 봐요. 나와가지고 냉면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스닥 쪽으로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 팔아요. 대체 어디서 이걸 끌어내가지고 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매도도 150개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을 또 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뭐 오늘 뭐 매도나 매수 뭐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코스피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세가 좀 있느냐 그걸 좀 추적해보자. 네,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특별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그건 또 봐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만큼 좀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매수한 지가 좀 됐어요. 지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카카오 계열사가 전부 그 이제 오너들, 이제 그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카카오 손절이다. 좀 이렇게 좀 관련주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단기 하락세는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중기의 하락세까지 좀 붙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중장기로 좀 올라가겠다. 그럼 요건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거 확인하고서 사시는 게 좋겠고요. 외국인은 워낙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기관에서 매수, 이건 좀, 잠깐만, 이건 기관에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 보험이랑 투신 쪽, 연기금 쪽, 이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수급이, 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때까지는 당분간 조금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겠고, 식품 관련주로는 CJ제일제당도, 지금 좀 이제 돌파를 좀 해내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1조 정도는 오늘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 종목들은 뭘 나눠서 샀느냐? 여기서도 매수를 좀 했다는 거죠. 한 46억 정도 매수세가 조금 있습니다. 하이브도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지금 지난 며칠간 좀 매수를 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은 외국인이 좀 많이 사면서 주가 올라갔다가 기관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사네요.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요거는 제이 콘텐츠가 최근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든가 뭐 관련 뭐 비슷비슷한 그 이제 드라마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지만 어 제이 콘텐츠가 컨택주로 묶일 수 있는 건 제이 콘텐츠가 또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CJCGB도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현재 지금 제이 콘텐츠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OTT에 납품할 수 있는 드라마 사업과 더불어 메가박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뭐 상승을 좀 예상을 해서 기관적이나 메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이 콘텐츠를 사고 싶다, 아니면 혹은 내가 지금 물려있다, 그러면 지금이 추매하기가 좋은 타이밍이고요. 52,000원 정도 스탑 잡고서 조금 추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도 사니까. 이들이 팔거나 아니면 52,000원이 이탈되거나 그럼 그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지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최근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에서 매수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연기금이 지금 다 계속 뭐 이 종목 저 종목 판다 그러고 뭐 포트를 교환하는 둥 국내 뭐 비중을 줄이겠다는 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에 막 그냥 몇십억, 100억씩 삽니다. 오늘도 120억 샀어요. 당분간은 이 매수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전저점도 완전히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도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한 타이밍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산 거기 때문에 최저가 11만 7천 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11만 5천 원 스탑 잡고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물려있다 혹은 그동안 내가 카카오페이로 한번 당해가지고 복수를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이거 지금 딱 사시기가 괜찮습니다. 만약에 10% 정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거 캔들을 반으로 나눠서 12만 3천 원, 12만 4천 원 그 정도로 스탑 세팅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 쪽이라든가 사모펀드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양쪽 다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지금 매도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정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레버리지는 장중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장중에 캔들이 음봉이나 양봉이나 이걸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레버리지는. 그리고 SK바이오팜 오늘 실적 좋게 나오면서 금융투자랑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렸었기 때문에 오늘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안 되죠. 요런 때는 종가까지만 선을 딱 그려놓고 종가 위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건 추매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바이오팜이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랑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리포트 쪽에서도 항공사 관련한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진에어라든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러니까 항공주가 이제 다시 좀 이제 봉쇄가 좀 풀리면서 여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다가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사뿐만 아니라 물류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 리포트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류가 늘어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최근에 SD바이오센서라든가 휴마시스에서 진단키트를 또 많이 수출을 했고 연간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연간 내내 진단키트를 연락에 찍어서 해외로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또 생겼어요. 당연히 대한항공이 하겠죠. 그러면서 좀뭐 여기 지금 대한항공이 직접 써 있지는 않긴 한데 아까 외국인으로 하니까 대한항공이 뜨지 않았나요? 대한항공이 뜨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은 외국인이 샀고 어, 저기 아시아나 항공은
기관이 샀고 이렇게 약간 좀 갈렸다. 여튼 물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가 좀 발생했다. 볼 수 있고 뭐 많지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뭐 8조니까 그것에 비해서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기관에서 조금 샀습니다. 그만큼 지금 57억인데 상승 아니 매수 금액 상위에 잡힐 정도로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다른 종목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냥 거의 집중적으로 이것만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조선주 쪽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그래도 있는 현대미포조선 쪽에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뭐 내려가는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외국인 쪽을 이어서 보면 하이닉스 저평가로 인해서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싸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산 겁니다. 카카오뱅크 많이 샀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 매수 좀 들어왔고 오늘 4%대 반등을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요 타이밍이 찬스인 것 같아요. 이때가 비중을 아니 오히려 이제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이럴 때가 사이가 차라리 좋다. 뭐 상대적인 거긴 한데 여기에 비해서 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올라가려던 타이밍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무작정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번에 하락해서 거래량 나왔었던 라인을 깨뜨리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73만 원대 정도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만 원 정도로 잘라가지고 80만 원 정도는 되니까 70만 원 정도에서 손절하고 80만 원 정도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박스권 두 개만 만들어 놓고 거래하시면 거래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조금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240억 정도가 되긴 하는데 어제 500억 팔고서 오늘 240억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가총액이 31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주가가 많이 밀리니까 오늘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그냥 외국 회사예요. 외국인이 다 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신한지주도 외국인 쪽에서 계속 사고 있고요. 예, 그 은행주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신한지주, 하나금융주주. 어제는 하나금융주주가 위에 있었잖아요. 하나금융주주,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우리금융. 그냥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둘 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올라갈 것 같다. 거기다가 베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지수가 오늘도 0.05% 정도. 물론 지수 오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내렸을 거예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면 한 1%대에서 3%대 그 정도의 하락한 종목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이 10개다 그러면 아마 7개는 내려갔을 겁니다. 평균으로 내니까 그래요. 상위 종목들의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생겼고 레버리지를 많이 샀고 삼성전자 많이 샀고 하이닉스 많이 샀고 에너지솔루션 많이 샀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 풍선 효과로 다른 쪽에서는 매도를 해서 이제 이걸 산 거니까 전체적인 종목은 좀 오늘 내렸을 텐데 그럼에도 당분간 지수가 좀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마트에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미어 터지면 마트 안에 있는 잔치국수를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냉면 가게나 오뎅 가게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 코스닥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지금도 0.38 정도까지 한시중이랑 턱걸이 해놨는데 0.5까지는 올라야죠. 그래서 당분간 2800선까지는 좀 지수가 올라와 줘야 한다는 거기서 한다. 그 뒤에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은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이제 아직 이제 주초 화요일이고 2월은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을 다그치지 마세요. 특히 난 주식을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너무 멍청하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너도 물렸고 나도 물렸고 우리 모두 물렸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스마트하게 거래를 하셨던 분이라면 상승 추세가 이탈하는 요런 라인에서 비중 축소 아니면 수평 라인이 이탈하는 요런 데서 비중 축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800선, 2900선, 3000선 계속 이탈하면 줄이세요. 아, 못 잘랐죠? 그럼 여기 이탈하면 줄이세요. 아, 못 잘랐죠? 그럼 여기 이탈하면 줄이세요. 계속 얘기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디 내려가면 줄여야겠어요? 2700선 이탈하게 되면 줄여야겠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그럼에도 못 잘라요. 사람이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원래 다 그렇죠. 그냥 계속 끌고 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2,700입니다. 2,700 이탈하게 되면 비중 좀 줄이시라. 여튼 당분간은 좀 기술적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시더라도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에 저렇게 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돈이 그렇게 쏠리는 거고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그렇게 생긴 건데,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으니까. 님들이 안 팔면 매도 물량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해져 있는 주식 수에 대비해서 매수를 해줄 사람이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매수해 줄 수 있는 대상자는 전 세계 사람입니다. 근데 들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주인, 현재 지금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그리고 뭐 글로벌 악재,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추가적인 확산세,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금이 조금 동결돼서 그런데, 회사가 결국에는 성장하는 것을 믿고 주식을 사신 거라고 하면 당분간은 조금 기다려 보고 나서 줄일 때 줄이더라도 지금은 줄이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여러분이 한 번도 주권을 본 적은 없잖아요. 주주 해가지고 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저 주식 증권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 가서 내놔 이렇게 해서 본 적은 없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건 증권이 아니라 리스크죠. 다른 사람의 리스크를 내가 들고 그 리스크를 낮다고 판단하는 리스크를 사서 높다고 판단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 또 다시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파는 거니까 그 리스크가 지금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리스크가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지금 파는 거죠. 지금보다 리스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파는 거고 지금보다 리스크는 내려갈 것 같다. 그렇다면 들고 있어야겠죠.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 그러면 2,400선, 2,200선 여기까지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를 않고 지금 1200선도 다시 맞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르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최대치라고 한다면 1250선인데 나갈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완성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나올 테니까 힘든 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 기관이 사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통주식 상위에서 나왔었던 종목들을 좀 보면 코스닥 쪽을 볼까요? 코스닥 쪽 거래량을 보면 오늘 거래량 많이 발생한 게 녹십자 MS와 로보로보, 뭐 슈프리마 HQ 뭐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서 리뷰를 해드리는 게 뭐 단타도 가능하고 뭐 스윙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면 굳이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 많이 나왔던 거 휴마시스도 오늘 거래량 자체는 뭐 전체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47% 이거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등락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죠. 오늘 SD 바이오센서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거래량이 줄었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걸 넘어가는 26,000원대를 넘어가는 양봉 나오면 이거 단타 또 돼요. 뭐 요거랑 똑같은데 SD 바이오센서 같이 볼까요? 요것도 오늘 원래 양봉이면 단타가 가능한 자리였죠. 근데 음봉으로 밀려가지고 근데도 요렇게 또 모양이 되니까 내일 7만 원 넘어가는 양봉 나오면 단타 또 돼요. 거래량 줄여놨으니까. 이런 거래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을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건 LS 네트워크스 쪽이었었는데요. 오늘 요거 저기 16%짜리 급등하면서 거래량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은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팔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타로 지금 거래하시기는 좀 좋지 않고, 뭐 LS 네트워크스를 뭐 이게 딱 꼭 찍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동안은 이제 컨택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라면 패션 의류 쪽이 다시 또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를 그냥 같이 두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뉴스로 영향을 받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이슈가 됐다. 근데 패션 의류 쪽을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오늘 뭐 거래량 많이 발생된 순으로 보면 LS 네트워크스가 제일 많았고요. 쌍방울은 뭐 거래량, 뭐 다른 거는 거래량 자체가 좀 적네요.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뭐 돌파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 지금 거래량 여기 있는데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4,000원 넘어가면 단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코엘 패션, 이거는 뭐 본업도 잘하고 있고 다른 것도 잘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한세실업, 이런 것들도 좋죠. 지금 패션 종목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이런 건 좀 많이 밀려 있고, 뭐 윌비스 뭐 이런 것도 좀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패션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